네, 그래서 단어로 구분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띄어쓰기 단위 그리고 조사까지 다 합쳐가지고서는 단어로 봐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립할 수 없는 단어는 조사인데 여기 는이 조사니까 띄어써주지 않고 이거를 나는이라고 구분해서 단어로 구분해주고 오늘도 단어로 봐주고 일찍도 봐주고 자겠다도 단어로 봐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형태소 구분 한번 해봅시다. 자,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우리 수행평가 볼 때도 이거 분류하는 거 나온다고 그랬지. 자립성 유무에 따라 의미의 유형에 따라 여러분들이 형태소 분류하는 게 6점이었어. 그러니까 수행평가 준비할 때 이거 형태소 분석하는 거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형태소랑 무슨 형태소일까? 자립성 유무에 따르면?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그렇지. 자립 형태소랑 의존 형태소 나눌 수 있어. 의미가 실질적으로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누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랑 형식적인 의미만 있고 제대로 된 뜻이 없는 거는 형식 형태소 이렇게 있지. 자, 그럼 나는 오늘 일찍 자겠다를 자립 형태소 나눠보자. 자립 형태소 나누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서 어딜 독차지할 수도 있는 단어들 뭐예요? 나랑 오늘 그리고 일찍 이렇게 세 개가 있겠지. 나머지 는, 자, 겟, 다 같은 이런 애들은 반드시 앞자리나 뒷자리에 뭔가가 있어줘야지만 문장이 성립할 수 있는 애들은 의존 형태소죠. 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주어 자리에 오는 뭔가 대명사나 명사가 와줘야지, 체언이 와줘야지만 이게 는이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는도 의존 형태소고, 자, 겟, 다 같은 경우에도 자라는 어가는 밑에 끝에 어미가 와줘야지 단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자도 의존 형태소고, 겟도 현어말 어미 겟, 어말 어미 종결 어미 다도 의존 형태소예요. 그러면 실질 형태소는 뭐냐? 자립 형태소는 일단 전부 다 실질 형태소야. 자립 형태소 일단 다 실질 형태소니까 자립 형태소 다 써줘. 나 오늘 일찍 다 실질적인 뜻이 있지?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돼. 뭐만 추가하면 돼? 자라고 하는 어감만 추가하면 돼. 실질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 더하기 어간이야. 자립 형태소 더하기 어간이야. 그래서 자 하나만 있으면 되죠. 형식 형태소는 나머지 는, 겟, 다. 는, 겟,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단어와 형태소 단위로 분석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이걸 단어로 한번 분석해봅시다. 단어로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단어로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 띄어쓰기 단위는 일단 다 뭐라 그랬어? 단어가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조사도 단어가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옆에는 어떻게 분석해주면 돼요? 애는일까? 애는일까? 애랑 는이랑 서로 각각 다른 조사지. 애는 부사격 조사고 는은 보조사야.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들이잖아. 그러니까 는 이렇게 단어 분석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 합성어네요. 어린아이 합성어인데 어린 아이 이렇게 분석해줄까? 아니면 어린아이 이렇게 분석해줄까? 단어로 구분할 때 나눠서 합성어는 단어 구분할 때 나누지 않아요. 합성어, 파생어는 그냥 한 단어로 봐요. 그냥 한 단어로 보기 때문에 어린아이 한 묶음으로 봐줘야 돼. 어린아이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뭐 노푸르다, 뭐 새빨갛다 이런 단어가 나와도 그거 형태소 구분하듯이 그렇게 다 나눠주면 안 되고 한 단어로 봐줘야 되는 거지. 한 단어로 봐줘야 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시퍼런 하늘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보자. 그럼 얘를 단어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시퍼런 하늘이지. 시퍼런 하늘 이렇게 단어 구분해주지. 그런데 만약에 얘를 형태소 구분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시는 접두사니까 시, 그다음에 퍼럿
니은, 이거 관용사용어미 니은, 그 다음에 하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형태소 구분할 때는 시퍼런 니은 하늘이고 단어 구분할 때는 시퍼런 하늘이야. 알겠지? 어린아이, 그 다음에 가는 저거니까 가는 조사니까 따로 써줘야 되겠죠? 따로 단어 구분해줘야겠지? 많이 있었다. 만이야 아니면 많이 이렇게 해야 돼. 단어 구분할 때. 그치, 통으로 많이지. 그 다음에 다일까 아니면 있었다일까. 단어 구분할 때 있었다지. 그래서 이렇게 단어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립 형태소랑 의존 형태소 나눠볼게. 먼저 자립 형태소 찾아봅시다. 자립 형태소 뭐뭐 있어요? 일단은 이거를 형태소 구분부터 해볼까? 형태소 구분하면 그, 사람, 옆, 애, 는.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형태소 구분하면 어떻게 되게 얘들아? 어린아이 형태소 구분하면 어떻게 돼요? 어리다의 어간 어리가 와야 되지. 어리다의 어간 어리에다가 관용사용어미 니은, 그다음에 아이, 가, 만, 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린 아이가 만이 있었다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그러면 이 형태소 구분한 거 가지고 한번 자립 형태소 찾아보자. 자립 형태소 뭐뭐 있어요 여기서? 그 사람 옆 자립 형태소지. 애는 같은 조사는 자립 형태소 아니고 의존 형태소죠. 그다음에 어리다의 어간 어리는 의존이야 자립이야? 의존. 니은도 의존. 아이는 명사니까 자립이지. 여기까지가 자립이야. 그다음 나머지 애들 전부 다 이제 의존이지. 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어리, 니은, 그다음에 가, 만, 이, 다. 그래서 그 사람 옆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까지가 자립 형태소고 애는 어리, 는, 가, 많이 있었다. 얘네들은 다 의존 형태소지. 그다음에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를 나눠봅시다. 실질 형태소는 뭐가 있어요? 일단 자립 형태소 전부 다 실질 형태소로 와야 되지. 그, 사람, 옆, 아이 전부 다 실질 형태소로 와줘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어리. 여기서 이제 어리라는 어간을 와줘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 그치, 만. 또 맞아, 어리, 만, 그리고 이게 다 어간이지.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다 이제 형식 형태소예요. 는, 니은, 가, 다. 다. 전부 다 뭐예요? 형식 형태소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심해줘야 돼. 얘네들 어리, 만, 얘네들은 어간이잖아. 어간인데 얘네들은 의존 형태소인데 실질 형태소라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어리, 만, 은 조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 나와도 할 수 있겠지. 네, 수행평가로 이제 이게 문장이 나오면은 요거보다 좀 더 문장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다른 어근이나 접사와 결합하여 쓰이는 부분.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얘들아?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 어근. 어근이랑 어간은 다르지. 어근은 실질적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이고, 어간은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야. 활용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지. 그래서 어근에부터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은 접사라고 하죠. 단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생님 근데요 단어에는요 어근과 접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미도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넘어가다라는 이걸 보면은 넘다라고 하는 이 넘이 어근이고 가다의 가도 어근이잖아. 그리고 어랑 가 같은 경우에는 어미잖아요. 얘네들은 어미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어미는 그냥 어근에 속한다고 보고 넘어가다 이렇게 어근으로 이렇게 봐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형태소 분석하라고 하면은 가다이지만 이거를 단어 어근과 접사로 분류해라 라고 하면은 그냥 어미까지 묶어서 어근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것도 마찬가지야. 그 접사도 어미랑 묶여서 하나로 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새롭다 같은 경우에는 새가 어근이야. 얘가 어근이고 롭이 접사거든. 그리고 다는 어말 어미인 종결 어미잖아요. 그런데 접사를 볼 때 롭다까지 묶어가지고 접사로 볼 수도 있어요. 롭다까지 단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롭다까지 묶어서 접사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근, 어간, 어미를 구분할 때 단어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해요? 단어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먹다, 먹고, 먹으니에서 먹 이 부분을 뭐라고 해요? 어간이라고 하고 변하는 부분 어미지. 그래서 어간과 어미는 가변어인 용언에서만 나타난다. 용언, 동사, 형용사, 그리고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에만 나타난다. 이다, 이고, 이니까 이런 서술격 조사. 네. 이때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인 어근과 접사는 단어가 활용할 때도 변하지 않으므로 모두 뭐에 속할까요? 어근과 접사는 단어가 활용할 때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미가 아닌 부분들은 모두 어간에 속한다. 그래서 접사까지 전부 다 어간이에요. 읽히다 같은 경우 봐봐. 읽이 어근이고 희가 전미사야. 그리고 다는 다 읽히다, 읽히고, 읽히니 이런 식으로 다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는 어미예요. 그래서 어근과 접사인 읽과 희까지가 어간인 거지. 여기서 희는 무슨 전미사냐면 읽히다, 읽게 하다라니까 여기서 무슨 전미사? 사동. 사동 전미사지. 그래서 읽히다. 네, 읽히까지가 어간인 거예요. 읽히까지가 어간이고 일까지가 어근인 거야. 그러면 넘어가다도 보자. 넘어가다도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 가 이게 뭐야? 어근이랑 어근이라 그랬지. 근데 넘어가까지가 어간이야. 넘어가까지가 어간이고 다, 고, 니 이 부분은 어미가 되는 거죠. 어간은 넘어가까지지. 넘어가다,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넘어가까지를 어간으로 봐줘야 돼요. 그 다음 형성 방법에 따른 단어의 분류 봅시다. 자, 단어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죠. 자, 어근이 한 개밖에 없는 거, 물, 하늘, 맑다 이런 거 어근이 한 개밖에 없지? 자, 이런 거는 뭐라고 불려요, 우리가? 단일어. 그에 비해서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는 뭐라고 부를까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건 뭐라고 불러? 지우개, 치솟다 이런 거 뭐라고 불러? 파생어.
그리고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합성어라고 하지. 그래서 파생어랑 합성어를 묶어서 복합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우개 같은 경우 봐보자. 지우개는 지우다의 어간인 지우가 뭐야? 어근이고 개가 접사지. 자, 지우개는 전미사가 품사를 바꿔줬을까요? 안 바꿔줬을까요? 지우다는 동사잖아. 근데 지우개라고 하면 명사지. 그 품사가 바꿔졌어? 안 바꿔졌어? 바뀌어졌지. 그래서 지우개의 개는 품사를 바꾸는 전미사예요. 그러면 치솟다. 치솟다는 치가 접두사고 솟이 어근이에요. 네. 솟다. 솟긴 솟는데 어떻게 솟냐면 치 솟는 거야. 되게 강조해서 되게 높이 올라가는 느낌을 주죠. 네. 치라는 접두사가 붙었는데 이 접두사는 품사를 바꿀까 안 바꿀까? 안 바꿔요. 네, 못 바꿉니다. 치솟다의 솟다도 동사고 치솟다도 동사지. 그러니까 이거는 품사를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합성어. 파생어에서 전미사만 품사를 바꿀 수 있어요. 합성어는 품사를 바꾸지 못합니다.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예를 들어 꽃길, 나라, 가다. 날다라는 어근이랑 가다라는 어근이 합쳐진 거지. 나라, 가다, 꽃길. 이렇게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단어의 형태소를 분석하고 형성 방법에 따라 단어를 분류해보자. 자, 달은 뭘까요? 달은 어떻게 나눠져요? 단일어지. 나눠질 수가 없지. 단일어지. 달 한 묶음으로 어근이야. 달 하나가 어근이야. 그래서 단일어야. 풋사과는요? 풋이 뭐야? 접사야 어근이야? 접사지. 풋 접사지. 사과는 어근이야. 풋 혼자 못 쓰이잖아. 풋 사과, 풋 사랑, 풋 고추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식의 다른 어근이 있어야지만 붙을 수 있는 애니까 풋은 접사예요. 그래서 접사랑 어근이 만난 거니까 얘는 뭐다? 파생어. 옷장은 뭘까요? 옷장은 어근이야? 어근 접사야? 어근. 옷하고 장롱의 장이 합쳐지는 합성어죠. 얘는 어근과 어근이 만났으니까 합성어. 네. 몹시는 어떻게 될까요? 파생어야 얘? 얘는 부사잖아. 부사는 형태소 분석이 안 되고 그냥 그거 하나로 딱 고정이 되죠. 그래서 몹시 부사죠. 부사니까 단일어죠. 더 이상 형태소 분석이 안 되는 하나의 어근이에요. 그래서 접두파생어는 어근 앞에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예요. 역할,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한이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큰, 정확한, 한창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여름 하면은 정확한 여름, 딱 한창인 여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한 붙은 것도 뭐 있니? 한 뭐 있지? 한창이다 할 때 한창. 뭐가 있을까? 기억이 안 나네. 헛은 많죠. 헛수고, 헛손질, 헛발질 많죠. 네. 헛은 이유 없는, 보람 없이 잘못의 뜻을 더합니다. 그래서 헛수고 이런 데서 헛이 나오죠. 한여름, 헛수고 이렇게 구분이 되죠. 맨입, 맨은 다른 것이 없는 이라는 뜻을 더하고 있어서 맨입하면 입밖에 없다는 거죠. 맨입, 맨손, 손이 아무것도 없이 손밖에 없다는 거죠.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손밖에 없다고 할 때 맨손이라 그러지. 그 다음에 품질이 떨어지는, 야생으로 자라는 뜻을 더하는 거 돌배, 돌미역 같은 게 있어요. 돌이 접사이죠. 그래서 돌배하면 품질이 떨어지는 배라는 뜻이야. 근데 돌을 조심해야 되는 게 돌이 접사일 때도 있고 어근일 때도 있어. 돌다리 이런 건 돌로 만든 다리잖아. 이럴 때는 어근이지. 돌다리가 어근이, 돌이 어근이죠. 근데 돌배, 돌미역 할 때는 돌이 접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풋, 처음 나온, 덜 익은, 미숙한, 깊지 않은 이란 뜻을 더하고 있어서 풋나물, 풋잠 할 때 풋나물, 풋잠 할 때 다 풋이 뭐가 된다? 접사가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미파생어. 전미파생어가 중요한데 전미파생어는 어근 뒤에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로 품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품사를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되게 그 수능 기출 단골 문제지. 네. 그래서 부채질 같은 경우에는 부채질인데 자, 여기서 질이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고 주고 있는 접사예요. 자, 질은 품사를 바꿨을까 안 바꿨을까? 부채도 명사고 부채질도 명사지. 그러니까 이거는 품사를 안 바꿔줬어. 그다음에 젖먹이, 목걸이, 놀이. 자, 이런 경우 젖먹이 같은 경우에는 젖먹이란 젖먹이라고 하는 어근과 어근이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근과 접사가 만났죠. 목걸이는 목 걸다, 목에 걸다라는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접사랑 만났죠. 놀이는 어근이라는 놀이라는 어근이 이랑 만났죠. 자, 이 젖먹이 같은 경우에는 젖을 먹는 이라는 뜻이죠. 사람, 사물, 일의 뜻을 더하는 이와 만났어요. 자, 그러면 젖먹이는 품사를 바꿨을까 안 바꿨을까 이가? 바꿨지. 젖먹다라는 동사에서 이로 바꿔줬죠. 명사로 바꿔줬죠. 목걸이도 목에 걸다라는 동사에서 목걸이 하면 명사로 바뀌어지지. 그러니까 목걸이에서 이가 품사를 바꿔요 안 바꿔요 물어보면 품사 바꿔요라고 해줘야 되는 거지. 놀이에서 이도 놀다라는 동사를 놀이라는 명사로 바꿔줬으니까 이도 품사를 바꿔주는 게 됩니다. 이때 이는 다 품사를 바꿔줍니다. 깊숙이. 깊숙이는 깊숙이의 이는 품사 바꿨을까 안 바꿨을까? 깊숙하다가 뭐야? 품사? 깊숙하다. 형용사지. 근데 깊숙이 하면 뭐가 돼? 부사가 되지. 그러니까 깊숙이의 이도 품사를 바꾸고 있어요. 이때의 이는 뭐야? 부사화 전미사인 거지. 부사화 전미사인 거지. 젖먹이, 목걸이, 놀이에 있는 이는 다 뭐야? 얘네들은 전부 다 명사화 전미사야. 명사화 전미사였는데 깊숙이의 이는 부사화 전미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부사로 만들어줍니다. 부사로 품사를 바꿔줍니다. 조용히의 히도 부사화 전미사죠. 그래서 조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불완전 어근을 조용히라는 부사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다. 하다도 접사예요. 하다는 동사 또는 형용사를 만드는 동사화 전미사 또는 형용사화 전미사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다에서 하다가 뭘 어떻게 해줬어요? 하다가 공부라고 하는 명사를 공부하다라는 동사로 바꿔줬지. 그 품사 바꿔줬지. 또 행복하다의 하다도 뭐 어때? 행복이라고 하는 명사를 행복하다라는 형용사로 바꿔줬지. 네, 그래서 공부하다, 행복하다, 전부 하다가 동사나 형용사로 바꿔주는 품사 바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형태소 분석할 때는 다 이렇게 분석을 해줘야 돼. 그렇지만 그냥 접사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다 묶어서 하다라고 봐줘도 되고 그냥 하만 접사예요 라고 해줘도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롭다. 그러한 또는 그럴 만한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듭니다. 자유롭다. 이것도 자유롭의 롭도 형용사와 전미사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명사를 자유롭다라는 형용사로 바꿔주고 있죠. 사랑스럽다 할 때 뭐 스럽도 사랑이라는 명사를 스럽으로 이제 형용사로 바꿔주는 그런 형용사와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롭다는 형용사와 전미사. 그다음에 꾸러기.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합니다. 잠꾸러기 했을 때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고 있죠. 잠꾸러기, 또 뭐가 있을까? 꾸러기가 잠꾸러기 무슨 꾸러기가 있지? 장난꾸러기. 네, 이런 거 할 때 꾸러기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죠. 자, 다음 단어들을 접두파생어와 전미파생어로 분류하고 각 접사의 의미를 써보자라고 했어요. 자, 들끓다랑 접두파생어가 있는 거 뭐 뭔지 찾아보자. 들끓다는 어떻게 되냐면 들끓다지. 들이 접사야. 선생님에서는 어디가 접사일까? 선생이 접사일까? 님이 접사일까? 님이 접사지. 선생은 어근이죠. 일꾼에서는 뭐가 접사일까? 꾼. 참기름에서는 참. 세파라타에서는
새, 파랏은 저거지. 어근이지. 얘들아, 새파랗다 그래서 상추수 분석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새파랗다 이렇게 해야 되지. 새파란을 분석하라면 어떻게 해야 돼? 새파랗 니은이지. 그럼 선생님 히읗은 새파란에서 히읗은 어디 갔어요? 히읗은 어디로 간 거예요? 히읗 탈락. 그 규칙 우리 불규칙 활용해서 배웠었지. 그래서 어간과 어미가 전부 다 바뀌는 것을 어간과 어미가 전부 다 바뀌는 히읗 불규칙이 있었지. 히읗 불규칙. 그래서 새파래로 바뀔 수 있잖아. 그러면 새파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간 분석해야 돼요? 새파래 같은 경우 어떻게 어간 분석해야 돼요? 새파랏 아야. 새파랏 아였는데 이 아랑 애가 만나서 아랑 낫이 만나서 히읗이 만나면서 애로 바뀌었어. 어간도 바뀌고 어미도 바뀐 거지. 그래서 이거 분석하라고 하면 새파랏 아로 분석해줘야 되는 거야. 새파래 같은 건. 그다음에 멋쟁이. 멋쟁이는 어떤 게 접사일까요? 쟁이가 접사지. 쟁이가 접사지. 자, 그래서 접사가 앞에 오는 애들 보면은 들끓다랑 뭐 있어요? 참기름이랑 새파랗다가 있지. 그래서 들끓다의 들은 마구 몹시의 뜻을 더해서 들끓다는 마구 끓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참기름은 진짜 품질이 우수한 이런 뜻을 더하고 있어서 진짜 우수한 기름이란 뜻이 되겠지. 새파랗다는 여기 참 써볼게요. 참은 진짜 품질이 우수한의 뜻을 더함. 새파랗다의 새는 매우 짙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합니다. 그래서 새파랗다는 매우 짙고 선명하게 파랗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선생님에서 님은 높임의 뜻을 더하기 때문에 선생인데 선생님 해서 높임의 뜻이 선생님을 높이는 뜻이 되죠. 일꾼 멋쟁이가 이제 전미사가 오는 전미파생어인데 꾼과 쟁이는 어떤 뜻이 있을까? 꾼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죠. 쟁이는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 꾸러기랑 비슷하죠. 네, 다 있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합성어. 구성 방식에 따른 합성어의 종류 볼게요. 합성어는 일반적인 단어 배열, 문장의 구성 방식, 그러니까 문장의 문법 규칙을 제대로 잘 따르고 있는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으로 형성된 단어와 그렇지 못한 합성어가 있죠.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으로 형성된 단어를 어떤 합성어라고 불러요? 통사적 합성어라 그랬지. 그리고 일반적인 단어 배열에서 어긋난 거는 비통사적 합성어라 그랬어.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는데 통사적 합성어에는 뭐가 있는지 봤더니 명사 더하기 명사, 논밭,
밤낮, 봄바람, 돌다리 같은 명사, 관형사 더하기 명사, 새해, 옛날, 첫사랑 같은 관형사 더하기 명사가 있고, 또 용언의 관형사형 더하기 명사인 굳은 살, 뜬 소문, 작은 집, 큰 아버지 같은 경우 용언의 관형사형 더하기 명사지. 이거 용언의 관형사형이야. 굳다에서 굳은으로 활용한 거지. 뜨다에서 뜬으로 활용한 거지. 작다에서 작은으로, 크다에서 큰으로 이렇게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굳은 살 같은 경우 형태소 분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니은, 살이야. 뜬 소문은 니은, 소문이야. 작은 집은 작은 집이야. 큰 아버지는 니은, 아버지야. 이렇게 분석해줘야 돼. 형태소 분석할 때. 왜냐면 관형사형 어미가 지금 다 섞여 있는 애들이니까. 할 수 있겠어, 얘들아? 이런 합성어 나왔을 때 할 수 있겠어요? 큰 아버지, 작은 집, 뜬 소문, 굳은 살 같은 거 분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부사 더하기 부사, 곧잘, 잘못, 더욱더, 반짝반짝, 이리저리. 네, 이런 거 부사 더하기 부사예요.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뛰어가다, 들어가다, 갈고 닦다 이런 것들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뛰어가다에서 뛰랑 가다에 어라고 하는 연결 어미가 있지. 연결 어미를 연결해주면은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뛰어가다도 형태소 분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뛰어가다 이렇게 분석해줘야 되지. 들어가도 들어가다 이렇게 형태소 분석해줘야 되지. 네, 뛰어가다, 들어가다, 갈고 닦다처럼 고 같은 연결 어미가 있으면 통사적 합성어. 뛰가다, 들가다, 갈닦다 뭐 이런 단어가 없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어간과 어간이 만나면 비통사적 합성어죠. 그다음에 겁나다, 낯설다, 힘들다처럼 뭐예요? 주어 더하기 서술어가 나오면 주어 더하기 서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체언 더하기 주어 더하기 서술어라는 거는 체언 더하기 용언이 나왔다는 얘기지. 체언에다가 용언이 나온 거. 겁나다, 낯설다, 힘들다.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통사적 합성어. 목적어 더하기 서술어. 이것도 체언 더하기 용언이지. 이것도 체언 더하기 용언이지. 등을 지다, 본받다, 선보다, 힘쓰다. 등지다, 본받다, 선보다, 힘쓰다 이런 거 형태소 분석하라고 하면은 제대로 분석 못하는 애들 많아요. 근데 등을 지다, 본을 받다, 선을 보다, 힘을 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합성어라서 이거 나눠줘야 돼. 형태소 분석하려면 등, 지, 다, 본, 받다, 선, 보다, 힘, 쓰다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다음에 부사 더하기 서술어. 잘 되다. 잘이라고 하는 부사가 되다를 수식하지. 앞서다, 그만두다, 바로 잡다. 앞서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서다잖아요. 앞에 서다기 때문에 이게 부사로 보는 거예요. 자, 일상적인 발화에서도 조사는 흔히 생략됩니다. 밥을 먹자, 학교에 가다와 같이 조사를 생략하더라도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성 과정에서 조사가 생략된 것은 국어의 문장 배열 방식을 따르는 통사적 합성어로 봅니다. 이와 달리 어미가 빠진 건 비통사적 합성어로 봅니다.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는 뭐가 있냐? 어간과 어간이 만난 거. 검 불다, 여 닫다, 노 푸르다 같은 거. 어간과 명사가 만난 거. 그러니까 검 불다, 여기 갖다 노 푸르다 얘를 갖다 정상적인 통사적 구성으로 바꾸려면 검고 불다, 열고 닫다, 높고 푸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고가 다 빠졌잖아. 연결어미 고가 다 빠졌지. 고가 연결어미가 없이 그냥 검 불다라고 여 닫다, 노 푸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간과 어간이 만난 거라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그다음에 꺽쇠, 늦잠, 덮밥, 접칼 이거 어간 더하기 명사지. 어간 꺽 더하기 명사 쇠가 만난 거야. 어간 늦다의 늦과 명사 잠이 만난 거야. 이거 사실 원래는 꺾은 쇠, 늦은 잠, 덮은 밥, 접은 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꺽쇠, 늦잠, 덮밥, 접칼 이렇게 어간에다 명사를 바로 붙여줬지. 이런 거 비통사적 합성어다. 그다음에 딱성냥, 산들바람, 척척박사처럼 부사 더하기 명사가 있는 게 있어요. 부사 더하기 명사, 부사 더하기 명사. 네. 그리고 부사성 어근에다가 명사가
있는 게 있는데 부사성 어근이나 부사나 거의 같은 걸로 봐서 그냥 부사 더하기 명사로 똑같이 통합해서 봐주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곱슬머리, 물렁뼈, 부슬비, 곱슬거리다, 물렁거리다, 부슬거리다 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 그래서 곱슬은 뭔가 곱슬곱슬이라는 부사성이긴 한데 근데 곱슬거리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불완전하게 온 어근이라서 부사성 어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부사성 어근 명사가 있다. 의미관계에 따른 합성어의 종류를 보면요. 두 어근이 각각 본래의 뜻을 유지하고 대등한 자격으로 연결되는 합성어가 있어요. 앞과 뒤를 뜻하는 앞뒤, 흑과 백을 뜻하는 흑백, 말과 소를 뜻하는 마소, 남자와 여자를 뜻하는 남녀, 오는 것과 가는 것을 뜻하는 오가다, 열고 닫는 것을 뜻하는 여닫다. 이런 거는 대등하게 붙는 합성어라서 대등합성어라고 하죠. 대등합성어. 근데 한 어근이 다른 어근을 수식하는 합성어도 있어요. 눈이 물을 합성하고 산이 길을 수식하고 돌이 다리를 수식하는 거지. 물이긴 물인데 어떤 물이야? 눈에서 나온 눈물이야. 길이긴 길인데 어떤 길? 산에 있는 길. 다리인데 어떤 다리? 돌로 만든 다리. 나무인데 어떤 나무? 소리 맺히는 나무.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어근이 다른 단어를 수식하는 합성어는 뭐라고 하냐면 한 단어에 한 단어가 종속된다라고 해서 따라간다라고 해서 종속합성어라고 합니다. 종속합성어. 다음, 각각의 어근이 가진 원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합성어도 있어요. 밤과 낮은 무슨 뜻이냐면 항상 밤낮으로 그런다면 항상 그런다라는 뜻으로 바뀌죠. 내외 안과 밖이란 뜻이었는데 원래 부부라는 뜻으로 바뀌죠. 춘추 봄과 가을이란 뜻이었는데 무슨 뜻으로 바뀌지? 그렇지 나이. 어르신들의 나이 물어볼 때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다음에 피와 땀. 이건 뭐예요? 노력. 이렇게 어근이 원래 가진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합성어일 때는 그 두 개가 융합돼서 새로운 뜻을 나타냈다고 해서 융합합성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구분하는 문제도 자주 나오는데 대등합성어냐 종속합성어냐 융합합성어냐로 물어보는 문제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합성어와 구의 기준. 여기까지만 할게. 그 합성어와 구의 구별 기준까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자, 합성어는 합성되는 두 어근 사이에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구는 다른 성분이 미안. 이거 답안지가 잘못 나왔네. 지금 답안지가 잘못 나왔어. 선생님이 갖고 있는 답안지가 잘못 나왔어. 합성되는 두 어근 사이에 합성어는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 없고 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 큰형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야. 큰형. 나보다 이제 그 나이가 더 많은, 나보다 더 먼저 태어난 우리 엄마 아빠 사이에서 더 먼저 태어난 형을 큰형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큰형에서 큰 그 형은 안 돼. 큰 그 형은 안 돼. 합성어니까 큰 그 형은 안 돼. 근데 키가 큰 형 할 때는 이게 큰 띠고 형이야. 그때는 큰 그 형이라고 그가 들어갈 수 있지.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가 있지. 그래서 구일 때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는 큰 형, 이렇게 띄어쓰기로 이제 나타내는 그 단어들이 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쁜 아이가 맛있는 밥을 많이 먹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 이랬을 때 예쁜 아이가까지가 주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구야. 맛있는 밥을 이게 구야. 많이 먹었다 이게 구야. 이런 게 구거든요. 네. 그래서 키가 큰 형은 여기가 구지. 이런 구에서는 그 형은이라고 다른 성분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어이므로 합성어는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쓰지만 구는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띄어 씁니다.
그래서 큰 집 하면 큰아버지 집이란 뜻인데 큰 띄고 집 하면 크기가 큰 집이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단어이므로 두 어근 사이를 이어서 발음해서 작은아버지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 구는 두 단어이기 때문에 중간에 휴지를 두어 발음해서 작은아버지 이렇게 하면 작은아버지 하면 뭔가 그 아버지가 키가 작은 아버지 이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의미 변화. 융합 합성어는 의미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구는 의미 변화가 없어요. 작은 형은 마청이 아닌 마청이 아닌 형을 말하지. 근데 작은 형 하면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면 키가 작은 형이란 뜻이죠. 네,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수고했습니다.